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7.73%, S&P 500 지수는 7.03%, 나스닥 지수는 7.3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짝 폭등세를 탔던 국제 유가가 사흘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사 논의에 진통이 예상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뉴욕 사업거래소에서 5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8% 급락한 26.0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레디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현지 시간 6일 미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채 발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커들러 위원장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백악관 참모들이 코로나19 관련 국채 발행 가능성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 부양 등을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EU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으로 유럽연합 EU도 관세를 부과할 미국산 수입품 목록을 작성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라이터의 20%, 플라스틱 가구 부품의 7%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연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부터 간밤에 뉴욕 증시까지 전체적으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증시 출발 자체가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이번 주에 코로나 사망자가 정점을 찍을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잦아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의 선물 시장이 1% 강세로 출발을 했고요. 이와 함께 우리 증시도 강세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2% 넘게 상승하면서 1790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더욱더 강했습니다. 597선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시장 마감됐습니다. 또 어제 한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장의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사실상 폭등이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코로나19 피해 업종들 어제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알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다음 시장을 이끌 업종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국제 유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관련 종목과 상품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코로나19 충격이 신흥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첫 마이너스 역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 테마주가 급등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등이 뒷받침된 상승이 아니라 우려도 많은데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7% 이상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었는데 먼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 좀 다음 주부터는 진정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 다시 한번 좀 안도감 찾는 분위기였고 또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의회가 연준의 주식 매입 허용을 재고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상당히 좀 폭등하는 그런 이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라든지 이 리조트 그리고 소매 업종들, 백화점, 코로나 피해 업종들 모두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ETF 작게는 5%에서 많게는 10% 이상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하락했던 대부분의 종목들과 섹터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공포 심리가 완화된 데 힘입어서 큰 폭의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길리어드 사이언스발 치료제 임상 시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 그리고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완만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점들이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연준의 주식 매입 허용을 의회가 재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이 큰 폭의 상승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7.73% 폭등한 22,679.99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7.03% 상승한 2,663.68에 그리고 나스닥은 7.33% 폭등한 7,913.2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국제유가 동향 등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이 유럽과 미국에서 상황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부상하면서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뉴욕에서 신규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한 데 대해서 이 좋은 징조일 수 있다라면서 우리는 터널 끝에서 빛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 전일 발표에서 하루 동안 신규 사망자가 599명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일 594명에 이어서 이틀 연속 600명 아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신규 사망자는 630명이었는데요. 이 미국 전체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 토요일까지 하루 3만 명 이상이던 데서 전일에는 2만 8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CNBC가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곡선이 정점에 근접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확실한 것은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벌금을 최고 $1,000로 기존의 2배로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전체적으로 누적은 36만 명에 근접을 했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이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워싱턴 대학의 건강연구센터인 IHME는 이 독자적인 모델을 통해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정점은 4월 15일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서 뉴욕은 4월 8일로 발표하는 등 이 여러 연구기관들 또한 이러한 발언에 신뢰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임상 중인 이 코로나 치료제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가 또한 높아진 점도 코로나 공포 심리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이 코로나 공포가 완화된 데 이어서 이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당장 연준의 주식 매입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의회가 연준의 권한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이 금융과 대형 기술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위기 당시보다 이 발빠르게 금리를 인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진행 중인데요. 이 마지막 남은 가장 강력한 방식이죠. 이 주식 매입을 이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에서는 BOJ의 이 ETF 매입 방식을 연준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이미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닛 옐런이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이 현행법상으로 연준은 자체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없고 미 재무부의 승인과 의회의 법 개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의회 또한 이 부분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 기대치가 이런 주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이 신규 사망자의 감소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같은 유럽의 코로나19 집중 발병 국가에서도 신규 사망자 감소 조짐이 나타나면서 기대감을 미국과 같이 키웠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등의 신규 확진자도 다소 줄어드는 상황이다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봉쇄 정책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오늘 14일부터 4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상점의 영업 재개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완화 조치에 나설 예정이고요. 이 스페인 역시 오는 25일까지로 정한 전국의 이동 제한령과 상점 영업 금지령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독일에서도 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 및 대규모 집회 금지 등을 조건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다만 봉쇄 종료 시점을 정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확실히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코로나19 뉴스에 따른 시장 충격이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집중 치료를 받는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소식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국제 유가 관련해서는 대규모 감산에 대한 기대가 부상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같은 주요 산유국은 하루 1,000만 배럴 수준의 공동 감산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당초 6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 긴급 회동이 연기된 여파로 8%가량 폭락을 했지만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로 낙폭을 빠르게 줄이기도 하는 등 이 장중 내내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국부펀드인 직접 투자 펀드 RDIF의 이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사우디와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말했고요. 하지만 미국의 감산 동참 여부 등 향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융 지원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연준은 2조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선 은행들이 시행하는 이 소기업 대출을 연준이 다시 사들이는 기구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대출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조치인데요. 연준은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주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섹터별로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애플과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공포 심리가 완화되자 아이폰 판매 증가 기대가 높다는 평가가 부각이 되면서 8.72%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브로드컴은 7.76%,
이 쿼보가 12.49, 스카이웍이 11.83% 등 이 부품주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 원리조트, MGM과 같은 이런 리조트들과 이 스타벅스, 디즈니는 물론 이 TJX, 메이시스 같은 백화점 업종들도 코로나 공포 심리 완화에 기대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가 7.33%, 원리조트가 16.97, MGM이 22% 급등하는 상당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스타벅스가 7.52%, 디즈니가 6.07%, 그리고 메이시스가 17.05% 상승하는 등 이 코로나 공포가 완화되면서 코로나 피해 업종들 상당히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 관련주도 코로나 이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마이크론이 12.49%, 인텔이 7.94%, 엔비디아가 10.04%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38% 급등했습니다. 알파벳과 MS 같은 이런 대형 기술주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알파벳이 8.28%, MS가 7.44% 상승을 했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옐런 전 연준 의장의 주식 매입 관련 언급에 힘입어서 급등했습니다. JP모건이 6.44%, 웰스파고가 9.15%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금융주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유가는 급락을 했지만 이 코로나 공포 완화에 힘입어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 엑손모빌이 3.21%, 쉐브론이 7.03%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발레로 에너지, 마라톤 오일, 베이커 휴즈 같은 이 원유 서비스 업종이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코노코필립스, 이오지 리소스와 같은 일부 셰일 오일 기업들은 낙폭은 1%대로 제한이 되었지만 유가 급락으로 부진한 모습 보여줬고요. 이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이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3.3% 하락한 모습들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 코로나19 확산 진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좋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시장 상황은 좋았지만 최근의 급락에 따라서 이 증시 바닥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 아직 바닥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바닥을 지났는지에 대한 전망들은 사실은 논란이 분분합니다. 현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는 분석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파가 계속되면서 아직 더 떨어질 여지가 남았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재로선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목소리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튼 벤스까지 전문가들은 덜 우울해지고 있다라면서 이 전례 없던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노력 그리고 변동성 감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한 코로나의 대유행이 유럽 일부 지역에서 정점을 찍고 있다는 징후를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돼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여전히 긴 터널이긴 하지만 이제 빛이 보인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더 많이 달고 있고요. 하지만 이 경기 침체 기간 그리고 잠재적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 비관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통스러운 후퇴 속에서 여전히 역사적인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락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상존한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시장에 상당히 좀 풍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큰 폭의 하락 이런 부분들보다는 소폭의 조정 이후에 사실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데 무게감이 많이 실리고 있고요. 하지만 회복에 대한 속도가 경기에 대한 회복의 속도는 V자가 나오기는 현재로서는 좀 쉽진 않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의 급등락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파생 상품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제 유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월 달에 30불 위에서 시작했던 국제 유가 20불 아래로까지도 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20불 상단 쪽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이 석유 증산 정쟁을 벌여왔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합의가 매우 근접한 상태다라고 CNBC가 6일 보도를 했는데요. 러시아 국부펀드 이 최고 경영자죠.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이 CNBC에서 이번 합의가 시장에 큰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다라면서 우리는 매우 근접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과 감산 논의 등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중동 국가들도 미국을 압박하면서 감산 합의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 이라크 석유 장관은 이 전날 새 감산 합의는 오펙 플러스 밖에 있는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같은 주요 산유국도 지지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가드반 장관은 오펙 플러스 소속 일부 산유국 석유 장관과의 통화에서 감산 합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확인했다라면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모든 산유국의 조화롭고 일치된 감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입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내가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석유 산업이라는 위대한 산업을 살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6일에서 9일로 연기된 오펙 플러스 감산 회의를 앞두고 관련 소식이 잇따라 나오면서 국제 유가 상당히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소비가 드라마틱하게 당장 늘어나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유에 대한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들을 보면서 당분간은 국제유가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뉴스 조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는 이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전일도 긍정적인 발언들 많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해서 터널 끝에 빛을 보기 시작했다라면서 희망 섞인 발언들을 내놨고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전체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갈 길이 한참 남았다라고 밝혔지만 연방정부가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의 유사약물인 하이드로록시 클로로퀸을 엄청난 양으로 구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하이드로록시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전에 트럼프 대통령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대비를 하고 있고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일부가 봉쇄 완화를 내려주면서 경제 활동에 대한 재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서서히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는 준비에 나서고 있고요. 5일 같은 경우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핀란드와 같은 이 유럽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이동 금지령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확진자 수가 안정적이게 되면 점진적으로 사회 개방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 뭐 확진자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상당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활력은 어느 정도 조금씩 돌아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이슈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소영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유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생산량 1위인 미국을 향한 다른 산유국들의 감산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이제 9일이죠. 오펙 회의가 좀 열린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주요 20개국 그 G20 차원으로 봤을 때도 이 미국의 감산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미국은 수입 석유에 고강도 관세를 붙여서라도 이 자국 석유 업계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관계자들은 말에 따르면은 일부 산유국들의 미국의 감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번 달 10일이죠. G20 에너지 장관 회의를 추진 중이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 제의를 거부할 경우에 G20 체제 안에서 감산을 압박하려고 이런 회의를 주최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국제에너지기구의 이 파티 비롤 사무총장의 말을 빌리면은 석유 공급 과잉이 엄청난 규모고 G20 국가들은 현재 우장국인 사우디와 함께 사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석유 가격은 이번 달 초에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협상 결렬로 양국의 석유 생산량이 크게 뛰면서 올해 들어서만 50% 가까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유가 폭락으로 미국 내 셰일 석유 업계의 생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얘기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이었죠. 이 사우디와 전화 통화에서 6일에 오펙 플러스 긴급 회의를 주선했지만 이 회의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유가 폭락 책임 공방으로 9일까지 미뤄진 상황입니다. 이 국제 유가는 2일에서 3일에 두 자릿수 폭등을 기록했으나 회의 연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5월물 WTI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에 한때 9.2% 가까이 폭락했는데 이후 반등하면서 기준 배럴당 27.24달러를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최근에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러시아 정부의 자문단체죠. 외교국방 정책회의에 루카노브 대표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은 이 지금까지 사우디와 러시아가 생산량을 줄이면 미국이 증산을 해왔다라면서 미국이 감산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 오펙 내 생산 순위 2위인 이라크의 이 사메르 알가판 석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우선 새 감산 합의는 오펙 플러스 밖에 있는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같은 주요 산업국들도 지지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우선 전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오펙 플러스 감산에 합의한다면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미국 같은 경우가 민간 기업들 생산량을 제한하는 조치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석유업계 경영자들과 만남 직후에 여긴 자유시장이고 기업들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부분을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이었죠. 미국 셰일 석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입 석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얘기했던 부분을 빌리면 나는 해야 한다면 관세를 차용할 것이다. 다만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을 말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만약 관세를 붙이면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외국 석유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똑같다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앞으로도 미국산 석유만 쓸 수 있고 이로써 셰일 산업을 도울 수도 있다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9일날 회의에서 극적인 합의는 나오기 어렵다는 부분을 내다봤고요. 우선 사우디와 러시아부터 감산 기준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본다면
우선 당분간 해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미국이 또 이런 이 감산 요구를 받아들일 부분도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신흥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첫 마이너스 역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신흥국들의 이 경제에 대한 부분에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경제조사기관이죠. 캐피털 이코노믹스 통계에 따르면은 올해 전 세계 신흥시장의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5%인데 1951년 조사 이후에 첫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남미 최대 발병지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의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4.5%인데요. 문제는 브라질의 정책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는 75.8%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가 58.6%와 비교해서 무려 17%까지 급등했고요. 우선 신흥국 자체가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 여력이 부족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 이렇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앞을 내다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8%에 좀 불과한데, 우선 1940년대 대공황 이후에 가장 가파른 침체 속도라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가 신용 등급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투기 등급으로 강등되는 부분을 수모를 당했는데요. 무디스는 최근에 남아공을 당초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을 떨어뜨렸고요. 신용 등급 전망은 3사 모두 부정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국영전력공사 같은 국영기업의 방만 경영에 이 정부 재정이 대거 들어가는 데 따른 부작용이라 볼 수 있겠고요. 남아공은 나이지리아와 함께 아프리카 내에서 경제 규모 가장 큰 나라로 꼽히는데 이런 이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한마디로 어제 디폴트 지금 위기에 몰린 국가들이 많은데요.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19 탓에 더 나락으로 좀 빠진 상황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를 비롯한 채권자들과 채무 재조정 협상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아르헨티나가 디폴트에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져 있고요. 무디스는 최근에 아르헨티나의 국가 신용 등급을 또 2단계 강등했습니다. 거의 최하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좀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아르헨티나는 신흥국 중에서 사정이 좀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경제 여건이 더 나쁜 다른 빈민국들은 구제금융 없이는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대단한 상황에서 다른 중남미와 동남아 국가 등으로 또 신용도 강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테마주가 급등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손바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로나 관련주 가장 몇 달 사이 핫한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초기 어떤 마스크주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로 옮겨간 이 코로나19 테마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 구충제 관련주로 어제 봤을 때는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일바이오는 전일 대비해서 상한가지 급등한 8,650원에 마감했고요. 신풍제약, 대성미생물, 진바이오텍,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도 모조리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림지주와 명문제약도 10자에서 15%대 급등했고요. 화일약품은 4%대 올랐는데, 이들 주가 급등은 이제 구충제죠. 이버맥틴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이내에 죽인다는 이 세포 배양 실험 결과가 나온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제일바이오는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조 성분으로 된 구충제를 지금 생산 중입니다. 이 대성미생물은 동물의약품 업체이고, 또 진바이오텍은 자회사 다원케미칼이 펜벤다존 성분이 함유된 동물의약품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우선 우성사료는 이 회사가 지분 35.75%를 보유한 우성양행이 이 합성 구충제 이버맥틴 단일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하림지주는 손자회사인 한국 썬벳이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로 이버맥틴 성분의 썬백틴 -600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뉴스가 나왔죠. 호주에서 이 모니시 대학교에서 실험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버맥틴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고요. 연구를 이끈 이 카일리 와그스트 박사가 한 말을 빌리면은 단 한 번의 복용으로 24시간 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RNA가 상당 부분 줄었고 모든 바이러스성 핵산을 48시간 내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버맥틴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구충제로 이 부작용과 독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버맥틴이 에이즈, 또 댕기열, 독감, 또 지카 바이러스 포함해 이 광범위한 종류의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이 코로나 테마주도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조기 확산 초기죠. 2월에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같은 이 눈에 그 수혜가 보이는 제품을 위주로 기대감이 커졌다가 3월부터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이 진단키트 생산 업체들이 수출 기대감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4월부터는 코로나19에 지친 투자자들이 치료제 개발 이슈에 귀를 기울이면서 구충제 관련제가 주목받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구충제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효과를 발견한 것은 세포 배양 실험에서 나온 결과로 실제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테마주는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만큼 급락도 빠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실제 수혜주라고 판단하려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적정 밸류에이션 산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추정 매수는 신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권 안정펀드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강할 시장 효과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난 2일의 출범 후에 매입이 나서지 않으면서 여러 우려가 제기됐던 것을 감안하면서 이 채권 안정펀드가 이번 주에 매입이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만약 이 채권 안정펀드가 투입으로 회사채 수요 예측이 흥행을 맞이한다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만큼 강한 자금 유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고요. 우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푸드죠. 롯데푸드가 전일에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요. 1,000억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면서 약 700억 정도의 규모의 발행에 나선 것입니다. 시장의 큰 관심사는 이 채권 안정펀드의 자금 유입인데요. 앞서서 지난달 회사채 시장은 석 달 만에 순상환을 기록했는데 회사채 순상환은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규모가 새로 발행한 회사채 규모보다 큰 것을 뜻하는데요. 반대로 이제 만기 도래 규모보다 새로 발행된 회사채 규모가 큰 것을 순발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회사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여기에 단기 금융시장 경색까지 이어지면서 발행 시장에서 미매각이 발생한 것인데 이 여파로 순발행을 기록했던 회사채 시장이 3달 만에 순상환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회사채 전체 발행액은 3조 1,170억을 기록했고 상환액은 3조 6,050억으로 집계됐는데 앞서 지난 1월에는 1조 2,250억, 2월에는 4조 8,150억 원의 순발행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어떤 미매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안정펀드가 회사채 수요 예측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발행 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된다면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도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미매각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장단기 스프레드가 멀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재개된 회사채 발행 시장이 다시 올슈톱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시장을 확인하고 자금 조달에 나서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당초 LG CNS는 이날 1,500억 규모의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달 중순으로 미뤘고요. 앞서 지난주에는 대림산업, SK머티리얼즈, 한일홀딩스, 포스코에너지, 롯데쇼핑 등이 회사채 수요 예측을 연기했고 기아자동차, 그리고 현대신라, 롯데칠성, 하나솔루션 등이 이번 달 중순에 회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체한펀드 효과를 확인한 후에 어떤 자금에 나서겠다는 회사의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우선 발행이 재개됐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안정됐다고 해서로 이어진다라고 좀 생각은 되고 있는데 하지만 다만 이제 한 번도
이런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이 재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출될지는 가늠하기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채권안전 펀드가 가동이 돼도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좀 두고 보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운영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발행사와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미매각이 발생할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과거처럼 강한 자금 유입으로 금리가 낮은 수준에 발행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좀 의견이다.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영업이익 6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6조 원을 넘으면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우선 뉴욕 시장의 급등과 함께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치 이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오늘 시장은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치 같은 경우가 최대 이제 6,200억, 최소는 5조 8천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의 어떤 부분별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인 소비가 위축되면서 이 스마트폰과 TV 같은 이 가전제품 출하량이 크게 좀 부진하는 현재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의 6조가 넘냐 안 넘냐는 이 스마트폰 쪽에서의 어떤 판매 또 TV 쪽의 출하량이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더 오히려 실적에 대한 증가가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IT 업체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또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실적에 대한 부분을 낼 텐데요. 특히 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바로 삼성전자 발표 이후에 바로 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557억이 점점 좀 약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공기청정기, 청소기 같은 위생가전의 판매가 호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주력 산업이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실적 발표 좀 이제 곧 있으면 나올 텐데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요즘 크고 작은 화재 사고 소식이 잦은데요.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는 대기 순환이 원활해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하늘의 모습입니다. 대체로 맑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강원 영동의 경우 동풍의 영향으로 밤부터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2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5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도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되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1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도 광주 20도, 대구 23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강원 영동과 동해안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